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3년도 1월 달에 주요 시험 문제들의 중요 문제들을 살펴보는 월간 박주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문제 두 개를 좀 같이 볼 거예요. 여기 이제 23년도 우리 승진 문제하고 또 23년도에 이 변호사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변호사 시험 문제 두 개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승진 문제에서 주관적 구속 요건이 나왔습니다. 이 주관적 구속 요건과 관련하여 이거 자주 나왔죠, 여러분. 이 친족 상도례에서의 친족 관계, 친족 상도례에서의 이 친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객관적 구속 요건 늘 그 고의의 인식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범죄가 이미 성립한 후에 범죄의 우리가 성립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범죄가 성립한 후에 나중에 논의가 되는 소추 조건 내지는 형 면제 사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란 말이에요. 판례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친족 관계에서 친족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그럼 그 뒤에 였습니까, 여러분? 위험한 물건의 휴대. 요거는 어때요? 위험한 물건의 휴대. 요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인식시킬 필요는 없지만 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다라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나눠서 여기 앞에는 틀리고 뒤에는 맞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번 봅시다. 요 이제 뭐 자주 나왔죠. 목적.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의 목적도 마찬가지고 두 개 다 뭐예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따라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욕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요거는 이제 꼭 나올 예정이에요. 요거는 올해 이제 최판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최신 판례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요 지문은 기존 지문하고 똑같죠.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하고 그 다음에 정범의 고의, 소위 말하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한데 이 정범의 고의를 할 때 그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 얘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내용까지는 인식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범인이 누구인지 정범이 누구인지 인식할 필요 없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도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최신 판례에서 뭐는 요구합니까? 다만 내가 지금 불법한 일에 가담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불법성, 여기에 대한 뭐는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인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불법성,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어쨌거나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건 자주 나왔던 문제죠. 행위자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 앉아서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고의를 인정할 리가 없어. 다 설마니 죽을 줄 몰랐어요. 사람을 때릴 의도는 없었어요. 라고 해서 다 고의를 부인할 거거든. 그럼 다 고의를 부인을 할 건데 부인한다고 행위자 말 다 들어주면은 우리는 고의 인정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면 안 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이라면 보통 그 정도 상황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가 당시 상황 어떤 심리 상태 등을 좀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옳은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다음 문제와 같이 보려는 이유는 문제가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23번 올해 변시 문제 1번을 보시면 아까 치면 우리 그 절도죄에서 넘어갑시다. 나오죠. 절도죄에서 여러분 절도죄는 구속 요건이 어떻게 돼요? 구속 요건이 타인 소유, 그 다음에 타인 점유,
재물을 절취. 이거는 다 뭐예요? 이건 다 구속요건 요소란 말이야. 따라서 타인 소유, 다른 사람 물건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고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오는 거는 절도죄의 구속요건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 인식 대상이야. 뭐랑 달라요? 아까 쯤에 친족상도례. 여러분, 친족상도례는 범죄가 성립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우리 아빠 물건을 훔치면 범죄죠. 내가 우리 아빠 물건을 우리 아빠의 지갑을 털어갖고 오면은 절도죄. 우리 아빠 돈 타인 소유 타인점이야. 그래서 아빠도 훔쳐오는 거는 절도긴 절도인데 뭐만 하겠다? 형만 면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만 면제하겠다. 요거는 뭐가 아니다. 요거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고의가 필요한데 요거는 고의가 필요 없다. 요거는 고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맞겠고요. 2번 같은 거 좀 특이하죠.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조금 낯설 수 있죠. 자, 무고죄의 고의는 내가 지금 신고하는 게 허위다 라고 확신을 하고 신고를 하면 당연히 무고고, 내가 지금 쟤가 범인도 아닌데 범인이다 라고 확신하고 신고하는 건 당연히 무고의 고의가 있을 거고, 이 뒷문장 봅시다.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쟤가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돼? 쟤가 범인 같긴 하는데 확실치 않아요. 이렇게 신고를 해줘야 수사기관도 신고자도 지금 저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신고하는구나라고 알고 수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나름대로 쟤가 범인인가 아닌가 확신이 없거든? 근데 신고는 어떻게 해버려? 쟤가 범인이에요 라고 해버리면은 수사관 입장에서는 쟤가 범인이구나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가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신고하는 거나, 아니면 쟤가 범인인가 아닌가 확실치 않아, 그래도 쟤가 범인이요 라고 신고하는 것도 허위를 신고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도 무고죄의 허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역시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겠죠. 꼭 우리 계획적인 의도 이런 것까지 필요 없고요. 이런 것까지 계획적인 방해 의도 이런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내가 행위하면 업무가 방해되겠구나라는 발생 가능성,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용인만 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 또 나오잖아. 이게 아마 올해 시험도 꼭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방조의 고의는 아까 했던 거 이중의 고의 필요하고, 미필적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고, 대신에 뭐는 요구한다고? 내가 지금 뭔가 불법한 일에 가담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고요. 옳지 않은 것들은 4번이겠네. 그 다음에 중강간죄에서, 중강간은 내가 굳이 폭행 협박을 하지 않고도 피해자가 이미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 술에 잔뜩 취해 있구나, 그러니까 정신이 없겠구나, 내가 몰래 가늠을 해도 모르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겠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런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인식을 해야 중강간의 고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1월 달에 출제가 됐는데 유사하고 좀 비슷한 출제가 됐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